조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 스쿠바에 대한 이야기. 해상척구조 특전사의 특수교육의 일종인 제일 혹하다는 특전사의 해상척구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이야기는 무조건 이게 필승할 수밖에 없고 신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전 스쿠바를 2번 갔다 왔습니다. 사유는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은 페어가 까져갖고 페어 데리고 가다가 그러면 멋있을 줄 알고 페어 데리고 갔는데 시간 미달로 태교당했어요. 시간 미달로. A페어였습니다. A페어면 수영 잘하는 애들만 있는 그룹인데 맨몸이랑 오리발 다 A페어였는데, 그날 페어가 퍼져갖고 페어 때문에 태교했다가 그 훈련에 다시 갔어요. 그 훈련에 다시 가는 것도 힘듭니다. 교육도 안 보내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다시 가기 어쨌든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알짜배기 현역분들이 이걸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해상 척구조에 대해서 진짜 노하우, 나의 그 잔꾀들을 다 알려줘야겠다 싶어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또 이제 이거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나온 게, 요즘 제가 디스크로 허리가 너무 안 좋아갖고 이제 수영장을 다니는데 집 인근에, 거기서 이제 막 수영하고 있으니까 20살 청년 되신 분들이 저한테 이거 물어보더라고. 혹시 평형이 쭉쭉 나가는데 혹시 평형 어떻게 차시냐고, 혹시 뭐 해양경찰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갖고 해양경찰에 해자도 안 붙이는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그때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해상척구조 관련된 이야기 해봐야겠다면서 그때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특전사 이제 해상척구조 이제 들어가면, 자, 우선 맨몸 수영시 있죠. 맨몸 수영시 A, B, C, D조까지가 있어요. 그 조에서 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1페어 하지 마십시오. 1페어. 그거는 뭐 저는 그때 당시에 뭐 1페어를 뭐 할 수 있었어도 그냥 다 줬어요. 하세요. 다 1페어 하십시오. 왜냐면 평형킥을 찰 때 특히 그 사람들이 줄줄이 비엔나로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앞사람이 가면 또 뒤에 이제 그대로 붙어가야 돼요. 빡빡하게 붙어서 가야 되는데, 그때 빡빡하게 붙어갈 때 그 사람이 킥 찰 때마다 올라탄다는 느낌으로 그 D 페어로 2페어로 가잖아요. 1조 2페어로 가면 1페어가 갈 때 그 사람이 차주잖아요. 난 바로 뒤에 있고. 그럼 그 추진력 얻어서 그대로 올라타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2페어는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수영을 줄줄이 비엔나식으로 이렇게 팀으로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앞선에서 쳐주면은 뒤에서 그 추진력, 평형킥 이런 식으로 개구리형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때 딱 찰 때 그 타이밍 맞춰갖고 그 사람 몸 위에 절반 정도 올라타서 글라이딩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힘이 하나도 안 듭니다. 요거는 아실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페어를 하지 마라. 어느 조에 속해 있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리발 수영할 때 있잖아요. 오리발 수영할 때 횡형으로 가지 않습니까? 옆으로. 횡형 졸라 하다 보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골반 나가요. 골반 나가. 저도 솔직히 말하고 지금 층만이 있는 게 그때 횡형을 많이 차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의구심이 살짝 드는데, 횡형을 대부분 또 한쪽밖에 못해요. 한쪽 키밖에 대부분이 못 잡습니다. 한쪽 키가 대부분이 추진력을 잘 얻고 양쪽 밸런스를 잘 잡기가 힘들어요. 반대 키로 잡다 보면은 잘 안 나가고 방향도 잘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제 노하우인데, 제가 두 번째 스쿠바 갈 때 써먹었던 방법입니다. 교관들 없을 때 그냥 자유형으로 갔어요. 자유형으로 가면 골반이 이렇게 중심 밸런스가 5대5로 돼 있기 때문에 골반도 덜 아프고 확실히 하고, 그 오리발 군용핀이 엄청 무겁고 이 추진력이 엄청 세요. 대신에 에너지 소모가 많은 대신에 추진력이 엄청 세요. 그러니까 그 자유형으로, 저는 그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리발 킥 하다가 교관들이 안 본다면 자유형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엄청 편합니다. 엄청 편해요. 그러니까 그거 필히 참고하고 계시고, 저는 그냥 맞으면서 그냥 갔어요. 맞으면서 그냥 오리발 킥으로 갔어요. 오리발이란다. 그 자유형 킥으로 갔어요. 그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자명이 진짜 제가 볼 땐 되게 난관인 것 같은데, 자명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 스쿠바 준비할 때도 그러고 두 번째 준비할 때도 그러고, 스쿠바가 약간 자명할 때 60m를 간다는 느낌으로 해서 50m가 그때 아마 규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60m를 찍는다는 느낌으로 항상 했어요. 그래서 사람 기준이랑 엄청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19분을 기준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계속 기록이 5km 기록이 19분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명도 내가 기준이 50m다 그러면 약간 60m로 한다는 느낌으로 잡고 가시면은 훨씬 편합니다. 하고, 저 개인적인 요령은
초과 호흡을 항상 3회 실시 후 최대치 산소 마시는 게 100이면 85에서 90만 마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꽂고 자명을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자명 측정 같은 거 하면 50m가 여유가 있었던 게 약간 제 노하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자명을 잘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약간 속이 답답할 때마다 그때마다 몇 방울씩 뱉어냈어요. 마지막에 50m나 50m 이상 갈 때 그때 이제 나머지 산소를 다 뱉는 그런 요령으로 이제 전 자명을 실시했었고, 그리고 자명은 진짜 제가 볼 때 멘탈인 것 같습니다. 멘탈. 뭐 어떤 추위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잠깐 몸에 들어갔다가 그 숨 참고 들어가서 이제 50m를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명하다 보면 혹은 뭐 극한의 훈련을 하다 보면 그 알코올 맛이 나요. 입에서 술 맛이 난다 하거든요. 그 막 술 맛이 계속 나요. 그 다음 극한이 뭐냐면요, 관략근이 풀립니다. 관략근이 진짜로 관략근이 풀리기 때문에 그 약간 관략근이 풀리고 약간 그 요도가 풀린다는 그 느낌까지 받아야 돼요. 그때가 지나면 이제 기절하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매기법, 그 다음에 그 15m 스킨 있잖아요. 12m인가요? 15m인가요? 그 스킨인데, 매기법은 그 매기법을 물 안에 들어오면 이제 답답하고 긴장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와야 돼요. 매기법 같은 게. 그러니까 매기법은 그냥 지상에 있을 때 내가 취미로 항상 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하셔야 돼요. 수시로. 그리고 이제 스킨은 15m 꼽잖아요. 강원도 바다가 아무리 깨끗하다 해도 수면 위에서 15m 바라보면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스킨 꽂을 때도 그냥 한 캔 간다 생각하고 알코올 냄새 극한 지난 다음에 그 관략근 풀리고 그 다음에 진짜 요도근 풀려서 진짜 막말로 말씀드리게 똥 좀 싼다는 느낌으로 꽂으셔야 됩니다. 예. 하고 뭐 고막이 고막이 답답하네 어쩌네 그런 거 따지면은 튀어나왔다가 또 해야 돼요. 또 하게 되면 두려움 생겨갖고 두 번, 세 번, 네 번 해도 잘 이게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스킨 요령은 어두워요. 내가 계속 차고 내려가더라도 안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정신없이 하면서 이렇게 차고 내려가잖아요. 한 5m쯤이나 4m쯤 보이면 바로 이제 시야가 확 보여요. 그러니까 그 10m를 뚫는 마의 구간에 그 마의 구간은 무조건 어두워요. 밤이에요, 밤. 그러니까 와, 왜 이렇게 끝이 안 보이지? 끝이 안 보이지? 그 모래에 주워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간이 10m 정도 돼요. 그거 뚫으면은 수경이 어쨌든 그 렌즈가 그 시야가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확 보여요. 그러니까 여유도 생기고 그 마의 구간만 뚫으면 됩니다. 하고 매기법, 자명, 스킨이든 뭐든 진짜로 알코올 냄새 나는 거 다음 단계 극한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요건 뭐 이론의 어떤 논문의 어떤 이게 그 주장이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이론을 배제한 상태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진짜 관략근하고 요도가 풀립니다. 그러면 진짜 오줌을 찔끔찔끔 싼다 하잖아요. 그 말이 일리가 가요. 그 지점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 지점 후에는 기절하거든요. 제 생각에 기절합니다. 근데 기절할 때 어차피 교관들도 다 있고 그 해주기 때문에 어시스트 해주기 때문에 야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어차피 주변 사람들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3개 종목 있죠. 자명, 매기법, 스킨은 진짜 정신력으로 내가 한 번 더 두 번째로 하면 두려움 때문에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뭐 호흡을 내가 잘못하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냥 꽂고 혹은 그 50m까지 가야 돼요. 제가 볼 땐 그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추우니까 그 주로 막 저체온증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춥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요. 덜덜덜 떨 이러고 있지 말고 물 묻어 있잖아요. 몸에 무조건 물 다 벗겨내야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움직이고 팔 벌려 높이 뛰게 하고 체온을 몸에 내재된 지방을 태우면서 그 체온을 끌어올려야지. 춥다고 그냥 가만히 얼어 옹그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저체온증에 뒤집어 까지고 기절하는 겁니다. 꼭 대부분 멍 때리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그 뒤집어 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상에 나왔다 싶으시면 물 다 털어내시고, 무조건 물 털어내야 돼요. 잠수를 하든 뭐 수영을 하든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물 털어내는 거. 또 마지막으로 바세린 많이 바르잖아요. 바세린을 진짜 많이 발라요. 저도 바세린 바르는 요령이 있는데, 우리가 그 수영 측정하러 가는 곳이 엄청 구보로 뛰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 1km, 2km, 뭐 3km 주문진 한까지 막 뛰어가고 할 때는 그때는 막 진짜 막 3, 4km를 뛰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받는 그 시기가
7월에서 8월이란 말이에요. 엄청 더워요. 그러니까 바세린 다 바르고 그 교육장까지 측정장까지 뛰어가면은 퍼져 사람이. 그러니까 바세린을 그때 바르지 마시고요. 바세린 어때 바른 겨드랑이나 무릎이나 우리가 그 측정복 안에 쓸리지 않게 우리가 컴프레션 있잖아요. 기능성 속옷 거기 안에다가 주먹만치 바세린을 떠다가 붙여 놓으세요. 그러니까 측정 받을 때 물에 입수하기 전에 그거를 이제 펴다가 이제 바르면 돼요. 도포하면 돼요. 그렇게 요령을 쓰시면 되고 뛰어가기도 전에 미리 발라놓으면은 열 손상 일어나요. 진짜 퍼져갖고 이미 막 떼양볕에 바세린 다 바르고 뛰어보십시오. 얼마나 그 체력 소모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요령이긴 합니다. 하고 식사당번 진짜 하면은 뭐 식사당번 뭐 내가 뭐 하고 싶다. 난 요리하는 게 너무 좋다. 난 여자친구한테 요리도 많이 해줘봤고 요리가 나는 취미이자 어떤 교육의 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식사당번 하십시오. 근데 저는 식사당번이 별로 비추라고 생각하는 게 물에 젖은 상태로 또 밥 먹으러 가야 돼요. 밥 만들러 가야 돼요. 교육생들 밥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당번을 안 할 수 있다라면 저는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왜냐면 남들 다 물기 다 닦고 자고 있을 때 진짜 밥 만들고 밥 치우고 들어오면은 바로 또 교육 집합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추위도 회복이 안 되고 체온 리커버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진짜 계속 고생도 많이 하고 식사당번에 제가 알기로는 그 약간 메리트는 그 근무를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저는 그냥 근무 쓰고 2번 스쿠버 갔다 와 보니까 차라리 근무 쓰고 그냥 식사당번 그 물기 젖은 상태에서 밥 만들고 하는 게 오히려 컨디션을 더 저하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면은 식사당번을 안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스쿠버 때 꿀 그다음에 홍삼 많이 먹잖아요. 스쿠버 가기 뭐 한 달 남아갖고 홍삼이랑 꿀 먹는다고 그게 체중으로 늘고 혹은 그게 이 열이 많이 발산하는 그 체질로 바뀌진 않을 거라고 저는 이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다시 지금 스쿠버를 간다고 하면 육포 같은 거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잘 안 상하는 거. 육포나 뭐 닭가슴살 육포, 소고기 육포 이런 거 많이 가져가고 분유도 많이 먹거든요. 분유가 칼로리가 높다 해갖고 차라리 분유가 비쌉니다. 분유 먹을 바엔 MRP라고 식사 대용 프로틴 있어요. 그 탄수화물 함량도 많이 있고 왜냐면 우리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얼차려 받고 하루 종일 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높은 저 같으면은 보충제를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견과류 같은 것도 이제 지방이 높고 고단백에 이제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비타민이라든지 뭐 이런 거 과일 못 먹으니까 그런 걸 저 같으면 챙겨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저 당시에 제가 2009년 10년도 이제 스쿠바를 수료했으니까 그때 저는 아마 꿀하고 홍삼하고 분유 정말 많이 사가지고 왔거든요. 초콜릿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살 찌워봤자 퍼질 사람은 퍼지고 그 다음에 뒤집어 까질 사람은 뒤집어 까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 같은 경우는 막 살을 이렇게 찌워갖고 가는 것도 별로 그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서 수영만 하는 게 아니라 달리기도 하고 턱걸이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무거우면 또 거기서도 또 되게 체력적으로 붙이거든요. 그건 뭐 개인 기호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란이 제가 어떤 이런 노하우를 이제 알려줬는데 진짜 해상 첫 구조가 제가 알기로는 특전사 내에서 훈련이 제일 약간 좀 극한 과에 이제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저는 또 해척조에 또 애착이 있는 게 한 번은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본이 뭐 어쨌든 태교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에 가서 2번이라는 이제 스쿠바에 대한 해척조에 대한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고 하시면 진짜 이거는 수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필히 이렇게 참고하십시오. 진짜 요거 히튼 거는 오리발 수영할 때 진짜로 횡영하다가 진짜 교관이 안 본다. 그러면 야매 때 구다 사이로다가 자유형킥 차보십시오. 골반 덜 아파요. 진짜. 저는 그냥 맞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냥 때려라. 나는 그냥 좀 그렇게 해야 골반 돌아가가지고 퇴교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횡형 자체가 또 골반에 데미지를 많이 주는 이제 그 수영법이기 때문에 하고 우리가 좀 갑니까? 좀 뭐 100m, 1000m 가요. 7.2km 수영했다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력 안배라든지 어느 정도 이런 노하우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맨몸 수영 시에는 무조건 1페어보다는 2페어가 진짜 체력적으로 부담이 적은 게 그 사람 킥 차서 추진력 얻을 때 올라타지잖아요. 글라이드가 필요 없습니다. 글라이드가 필요 없이 그냥 쭉쭉 나가버려요. 특히 실내 수영장에서는 정말 빗을 많이 발휘합니다. 전 그래서 1페어를 저 정찰대 중대장한테 내줬어요. 정찰대 3중대장님한테 내줬어요. 1페어 하십시오. 왜냐하면 2페어가 편하다는 걸 훨씬 알거든요. 그 사람이 킥 추진력 타고 전 글라이딩으로 해갖고 특전사 그 평가 보기 전에도 수영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때 체력 안배를 엄청 했어요. 2번째 스쿠버 갈 때. 그래서
그 두 번째 스쿠바 가서도 뭐 어차피 처음 스쿠바 가서도 A조 A그룹이었고 오리발 맨몽 두 번째 가서도 A조 A그룹이었고 자명 매기법 스키는 한 쾌 뭐 실수를 한 쾌 통과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연습할 때도.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진짜 이런 약간 마음가짐으로 저는 임했거든요. 똥 싼다는 생각으로 진짜 물 안에서 내가 진짜 똥 좀 싼다 관략감 풀려가지고 기절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그 합격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는데 아마 2주인가 1주 걸리거든요. 평가 보는데 2주 정도 걸려요. 근데 요거 이제 합격하면 다 테스트 통과하면 나머지는 뭐 잠수 이제 뭐 디테일한 이제 그 해상 관련된 침투 교육 받는데 그거는 이제 솔직히 요것만 합격하면 이제 거의 따놓은 단상입니다. 무조건 합격이라고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필히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진짜 해상 첫 구조에 대한 에피소드를 또 추가를 했네요.